안녕하세요. 북고선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하시면서 수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지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 파일은 저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거다라고 이제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명칭은 이미지 최적화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큰 이미지가 노출이 더 잘 된다 라고 이제 물음을 던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큰 이미지가 작은 이미지보다는 노출이 더 잘 되는 게 맞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동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이미지. 근데 A라는 이미지는 좀 더 작죠, 사이즈가. 그래서 동일한 조건일 때, 동일한 사진일 때 크기가 더 큰 사진이 상위 노출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뭐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텍스트 양, 뭐 키워드, 제목, 뭐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야지만 상위 노출이 되는 최종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이미지는 그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사진을 올렸을 때 좀 더 큰 사진이 노출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사진은 1020에 84, 840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 사진이 노출이 잘 된다고 하면은 뭐 이 사이즈보다 더 큰 거, 뭐 3000, 4000, 5000의 사이즈로 확대해서 올려도 되지 않냐? 그러면 더 노출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사진을 이제 올린다고 해도 그 한도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가면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20 사이즈 혹은 아니면은 뭐 2000 정도의 사이의 그 값을 매겨 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사진만 크게 해서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게 또 아닙니다. 원래 그 사진이 작았던 사진을 뭐 인위적으로 크게 늘린다고 하면은 화질이 이렇게 깨지기 마련이죠. 이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을 올린다고 하면은 썩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고품질, 그리고 선명도가 좋은 거, 그리고 직관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 딱 봤을 때 어떤 사진이구나, 음식 사진이구나, 혹은 뭐 자연 풍경 사진이구나, 혹은 어떤 물체 사진이구나, 그렇게 딱 봤을 때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약간 막 흐릿하거나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품질이 좀 좋지 못한 사진이라고 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고품질, 직관적인 사진을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미지를 뭐 20개, 30개 사용해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의도적인 이미지 사용, 그리고 오른쪽은 올바른 이미지 사용입니다. 이 뜻은 내가 쓴 컨텐츠, 즉 텍스트의 내용과 맞는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지금 왼쪽을 보실까요? 지금 이 글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관한 그런 포스팅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벚꽃 사진은 웬 말인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운전면허 관련 키워드를 잡고 내용을 썼다. 그럼 그 내용에 맞는 사진 이미지를 넣어주신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른쪽 보실까요? 올바른 이미지 사용 예시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었나 봐요.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 밑에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의 그 입구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이 담겨 있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해가 잘 되고, 그죠? 그리고 내용 전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올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20장을 넣은 의미 없는 이미지보다는 뭐 7장 그 이하로 넣은 이미지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내가 쓴 내용과 일치한 내용, 관련된 이미지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꽃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뭐, 철마다 이제 꽃이 이제 피는데, 뭐, 봄에는 벚꽃, 뭐, 철쭉, 진달래, 그리고 유채꽃, 막 이런 사진들을, 그냥 올려요. 내용은 전혀 다른데,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이나 풍경 사진을 올립니다. 네, 그런 거 이제 좀씩 자제하면서 관련된 이미지를 올려주시는 게 블로그를 하시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노출하는데.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 편에는 에어프라이기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 사람이에요. 양쪽 다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쓴 사람인데, 이상한 캠핑 사진을 올려놓고 동영상 또한 굉장히 여러 개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굉장히 품질이 좋지 못한 영상이에요. 단지 사진 몇 장으로 이루어진 슬라이드 형식의 동영상이고, 각각의 동영상마다 10초 미만대의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포스팅을 쓴 사람의 의도는 사실 동영상을 여러 개 올린다는 목적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몰라도 이게 하루 이틀 뒤면은 아마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행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기에 대한 그 제품을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 영상 안에 내가 어떤 음식을 조리했고, 그리고 하는 과정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체류 시간이 그만큼. 갑자기 보험사에 영업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포스팅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포스팅은 상위 노출에 더 머물 것이고, 혹은 밑에 있었던 포스팅이라고 하면은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체류 시간에 의해서 이 포스팅에 대한 품질 점수가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회수도 보시면은 1000건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거는 4건입니다. 4건. 단지 이미지로만 형식이 된 그런 동영상이고 의미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 지수는 하락하고 저세상으로 갈 거예요, 아마 블로그가. 네. 그래서 동영상을 쓰신다고 하면은, 요즘 이제 동영상이 많이 핫한데, 쓰신다고 할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셔야 돼요. 네. 단지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상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면 안 좋다. 결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들은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다 보면은 맨 하단에 이 사람의 블로그의 정체성이나 명칭, 혹은 그리고 짤막한 문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각 이제 디자인은 다른데 이것을 포스팅 쓸 때마다 맨 하단에 배치를 시킨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포스팅을 하나 쓸 때마다 예를 들어 포스팅을 하나 쓸 때마다 이미지 유사도 값이라는 게 있어요. 1부터 이제 100까지의 유사도 값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팅에다 10장의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장의 이미지 다 똑같은 이미지를 다시 쓴 거라면은 유사도 값이 100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10장의 이미지 중에서 단 한 장, 이 시그니처 이미지를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10장에서 한 장을 썼기 때문에 유사도 값은 5에서 10 정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이죠. 그럼 10 정도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치는 사실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게 저품질이 걸리거나 블로그의 노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같은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반은 맞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사도 값이 100이었을 때 뭐 7장, 8장 이렇게 이상 사용해버리면 똑같은 이미지를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고, 만약에 A라는 이미지를 또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첫 번째, 사진 크기를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밝기 변경. 그리고 세 번째는 명도와 채도 변경. 이것을 하셔가지고 다른 이미지 파일 이름으로 정식을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진이 생성이 되겠죠. 같은 이미지이지만 명도와 채도 그리고 밝기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미지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집에 대한 도구는 뭐 그림판을 사용하셔도 좋고, 포토샵 혹은 포토스케이프 이런 다양한 편집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통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그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혹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을 때 이런 형식의 이미지 파일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뭐 DS, 뭐 번호, 날짜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것을 대부분은 그대로 블로그에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미지마다, 사용할 이미지마다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파일명을 바꿔서, 이미지 파일명을 바꿔서 내가 쓸 포스팅에 맞는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혹은 이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샘플을 보시면은 제주도 용두암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냥 날짜 있고 뭐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카메라 이제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 용두암이라고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미지에 맞춰서 제주도 해녀집, 그리고 이랬던 파일의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로 간단하게 변경해 봤습니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내 블로그에 사진을 넣었을 때 이 사진 파일명도 네이버 로직이 읽어갑니다. 읽어가서 이 내용과 사진, 그리고 사진의 파일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내 노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로운 작업일지 몰라도 사실 캐치만 하신다면은 몇 분 안 걸려요. 한 뭐 1, 2분이면 변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수고롭더라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사진에 맞는 적절한 파일명을 넣어 주신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하시면 좀 더 내 상위 노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블로그 이미지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봤는데,
제가 추후에는 블로그에 대한 뭐 키워드 최적화나 아니면은 뭐 내용에 대한 텍스트 최적화, 그리고 뭐 에디터 최적화,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에 대한 시리즈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뭐 구독 혹은 댓글 아니면 좋아요,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